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은 단순히 돈을 어떻게 모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소중히 모은 자산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법을 안내합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실물로 눈앞에 보관해둔 돈인데 사라졌다. 급하게 써야 하는 돈인데 적금에 묶여 있어서 해약 수수료가 많이 발생되었다. 상담 직원의 말만 믿고 계약한 적금이 원본 보장이 안 되는 펀드에 가입되어 원금 손실봤다. 믿었던 누군가에게 맡긴 금융 서류가 문제가 되었다. 내가 맡긴 자산은 제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걱정이다.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의 경험을 그대로 옮겨놓은 어르신들의 자산 관리에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후 자산을 위협하는 잘못된 습관들과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장. 내 손안의 돈이 가장 안전할까? 집안 현금 보관의 맹점. 많은 분들이 돈은 내 손에 있어야 가장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은행 시스템을 복잡하게 여기거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불편함 때문에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집 안보관은 수많은 변수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집 내부 화재 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 중 약 40%는 전기 누전이나 부주의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했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중요한 물품이나 현금이 함께 소실되는 사례가 잦다고 합니다. 또한 실내 습도나 곰팡이, 해충 피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보관해놓은 현금을 꺼내보았을 때 눅눅해지고 곰팡이도 피고 심지어 인쇄가 일부 지워져 교환조차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 가장 흔한 사례는 도난입니다. 예상치 못한 절도, 가정 내 방문자에 의한 사적 침해 등은 생각보다 더 자주 일어납니다. 외부 사람 방문이 잦은 가정일수록 집안 숨겨진 현금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반면 금융기관은 실질적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원금을 보장하며 계좌 내역은 도난 위험과 무관하게 보호되고 추적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화재, 재해, 절도 등의 물리적 손실에 대비한 이중 보안 시스템과 기록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집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즉, 손안의 돈은 안심을 주는 듯 보이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움도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돈은 보이는 곳이 아닌 지킬 수 있는 곳에 있어야 진짜 내 돈이 됩니다. 2장. 이자율만 보면 위험하다. 자산 몰빵의 실수. 많은 분들이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자율입니다. 특히 정기예금의 고금리 제한은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이 상품이 제일 이자 높아요라는 말에 전 재산을 한 계좌에 몰아넣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단순한 수익 추구를 넘어 유동성 위기라는 큰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 갑작스러운 병원비, 자녀의 경제적 지원 요청, 주택 수리, 장례 비용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긴급한 순간에 정기예금을 해지해야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수수료 부담과 이자 손실이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한 70대 어르신께서 병원비를 급히 마련해야 했지만 모든 예금이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묶여 있어 높은 수수료를 감수하고 해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자율 선택의 실수가 아니라 자산 배분 실패에서 비롯된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자산 구분을 권장합니다. 자유로운 입출금, 계좌 기본 생활비, 공과금 납부, 월세 등 매달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자금은 제한 없이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에 보관해야 합니다. 단기 유동성 자산 병원비, 상해, 자녀 요청 등의 돌발 상황에 대비한 자금은 중도 해지 시 수수료가 적거나 없는 상품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CMA 계좌나 단기 적금, 온라인 보통예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장기 고정 자산 향후 1년 이상 사용할 계획이 없고 자산 증식 목적의 금액이라면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이나 채권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간별로 나눠 만기를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6개월, 1년, 2년짜리 예금으로 나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산을 용도와 기간에 맞게 나눠두면 급할 때도 손해 없이 대처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이자율이 높다고 해서 전 재산을 한 곳에 넣는 것은 자산을 고정시키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취약하게 만드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은 수익보다 쓸 수 있음이 더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 돈을 내 뜻대로 쓸 수 있어야 진짜 자산입니다. 3장.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신뢰는 오랜 시간과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지만 돈 문제에서는 예외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날 오랫동안 알아서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믿었다가 큰 피해를 본 사례가 뉴스에서 종종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홀로 생활하는 분들 중에는 자녀 대신 가까운 이웃이나 오랜 지인을 신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가까운 사람이 재산 정보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자산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현실에서 너무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어르신은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 출입을 도와주던 지인에게 통장과 도장을 잠시 맡겼다가 모르는 대출이 승인되고 예금이 인출된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인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되찾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상실감과 충격이 컸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심리적 충격은 금전 손실보다 더 오래 남는 상처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니라 기준 없이 판단한 것에서 비롯된 실수입니다. 금융거래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안전합니다. 특히 서명 권한, 인감, 계좌 비밀번호, 등기 관련 서류는 절대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감정이 아닌 제도와 계약으로 보호해야 한다. 즉, 아무리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돈과 관련된 결정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관리가 어렵다면 공인된 법률 전문가나 금융기관의 보호 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비상 상황에 대비해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상황을 공유하거나 공증을 통한 위임장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가 항상 안전한 관계는 아닙니다. 자산과 금융 정보를 다룰 땐 신뢰보다 책임이 중요합니다. 돈은 도와주는 사람이 아닌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4장. 말 한마디에 당하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할 금융상담 멘트.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할 때 종종 듣게 되는 말들 중에는 소비자의 결정권을 흐리게 하거나 충분한 판단 없이 계약을 유도하는 표현들이 숨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문장들입니다. 1. 어르신들께 인기 있는 상품이에요. 2. 오늘까지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3. 가족과 상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멘트는 마치 배려와 편의를 제공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나 숙고의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심리적 압박 기술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고객에게는 나이에 따른 심리적 신뢰를 활용해 결정권을 우회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특정 상품에 가입 후 손해를 본 경우 가입 당시 상품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중요한 리스크 정보가 빠진 경우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자율만 듣고 가입했지만 알고 보니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변액보험이었고 중도 해지 시 높은 수수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기회처럼 들리는 말로 포장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안 하면 기회가 사라진다는 말은 사람의 판단을 서두르게 만들고 가족과 상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고립된 결정을 유도합니다. 어르신 전용 상품이라는 표현은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령을 이용한 편향된 마케팅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상품도 그 자리에서 바로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자료를 가져가 가족과 상의하겠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오늘 결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소비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명 중 빠진 것이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 상품 가입 설명서를 반드시 요청하고 요약서를 통해 주요 내용과 리스크 요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결정을 존중받을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생각해보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5장. 묻어두기가 재산 보호가 되지 않는 이유. 한때는 돈을 땅에 묻거나 벽장 속 깊은 곳에 감추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관 방식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전쟁을 겪었거나 금융위기, 외환 보유고 부족의 경험이 있는 세대일수록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추는 것이 불안감 해소의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감추는 돈은 지켜지는 돈이 아니라 방치되는 돈이 되기 쉽습니다. 최근 한 지방 마을에서 발생한 사례가 이를 보여줍니다. 70대 중반의 할머니가 건강이 나빠져 병원 치료가 필요했지만 본인이 숨겨둔 돈의 위치를 자녀에게 밝히지 않았고 결국 적절한 시기에 자금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병세는 갑자기 위중하게 악화되었고 나중에 자녀가 집 뒤 창고 장독대에서 돈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돈이 쥐에게 갉히고 곰팡이가 가득 핀 상태였습니다. 실물 보관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언젠가 필요할 때 꺼내 쓰려고 숨겨둔 돈이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치매,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자산이 유실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반대로 제도권 금융기관에 보관된 자금은 위치 불문, 시간 무관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공동 계좌 설정, 법적 위임장, 비상금 관리 계획 등을 사전에 마련해두면 언제든 누구나 필요할 때 자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돈은 단순히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장롱 속 돈, 장독대 보관은 안심이 아닌 불안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재산 보호는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꺼낼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자산은 보여야 지켜지고 사용 가능해야 진정한 자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은퇴 이후 우리가 소중히 모은 돈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어 전략들을 알아봤습니다. 그 핵심 내용을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1. 현금은 집이 아닌 제도권에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은 눈앞에 있으면 안심이 되는 듯하지만 습기, 화재, 도난, 분실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돈보다 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돈이 안전한 자산입니다. 2. 자산을 목적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자율에만 집착하지 말고 생활비, 비상금, 장기자금으로 분산해 두어야 유동성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통장 몰빵은 절대 금물입니다. 3. 신뢰와 금융은 구분해야 합니다. 가까운 지인이라도 금융 서류를 맡기거나 통장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과 책임지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산은 전문가 또는 제도 안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4. 금융상품은 반드시 이해한 후 가입해야 합니다. 오늘만 가능해요. 어르신 전용이에요. 같은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설명을 듣고도 이해되지 않으면 무조건 보류하고 가족과 상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5. 돈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돈을 땅에 묻고 벽장에 숨기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방식은 오히려 자산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두는 것이 진짜 보호입니다. 결국 자산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현명한 자산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들으시며 이거 우리 부모님 경우 같아요. 나도 예전에 이런 말에 속은 적 있어요.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알려주세요. 그 짧은 한 줄 내용이 누군가에겐 평생을 지켜주는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분이나 가족에게 오늘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집안의 노후 자산이 이 영상 하나로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